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빅베어.ai, 티커는 BBAI,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 기업을 두고 거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그런 평가가 공존하더라고요. 네, 오늘 살펴볼 BBAI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기업입니다. 한쪽 날은 눈부신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다른 쪽 날은 또 치명적인 리스크를 품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AI 국방주, 최근에 엄청난 인수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막 요동쳤는데요. 과연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잠재주일까요? 아니면 위험 신호가 가득한 투기성 주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질문의 정중앙에 바로 지난 11월 10일에 발표된 빅딜, 에스크세이지 인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인수 금액만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 큰 인수였죠. 사실 저도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에스크세이즈라는 회사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감이 잘 안 왔어요.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성형 AI 플랫폼인데요. 특히 이제 보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부기관이나 국방 분야, 거기를 타겟으로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국방부의 한 정보 분석가가 수천 건의 보고서랑 실시간 위성 데이터 속에서 특정 위협 패턴을 찾아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과거에는 며칠 밤을 새워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크세이즈는 이런 데이터를 아주 안전한 환경에서 AI로 분석해서요. 단 몇 분 만에 이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이 포착됐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와, 업무 효율이 그냥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회사는 많지 않나요? 이 회사가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그 성장세가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숫자가 진짜 놀라운데요. 2025년 예상 연간 반복 매출, AI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년 꾸준히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구독 매출이 2,500만 달러입니다. 2,500만 달러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 무려 6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잠시만요. 6배 성장이라고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60%도 아니고 6배면 이거 일반적인 스타트업 성장률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안이 검증된 AI에 대한 미 정부의 수요가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몰려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이미 정부기관 16,000개 팀,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탄탄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이건 단순히 고객이 많다는 걸 넘어서서 이 10만 명의 사용자들한테 빅베어의 다른 기존 제품들을 교차 판매할 수 있는 완벽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 인수의 핵심입니다. BAI는 지금까지 정부 프로젝트를 하나씩 따내서 일일성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였거든요. 네. 이건 계약이 끝나면 매출이 사라지는 불안정한 모델이죠. 하지만 에스크세이즈 인수를 통해서 매달, 매년 구독료를 받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겁니다. 월가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반복 매출에 훨씬 높은 가치를 매기거든요. 체질 개선의 승부수를 던진 거죠. CEO인 케빈 맥클리넌의 발언에서도 자신감이 막 넘치더라고요. 시장이 원하던 것, 즉 안전한 총합 AI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마치 우리가 해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제2의 팔란티어가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청사진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엄청난 인수 발표 직후에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던 것 같은데? 시장은 왜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한 걸까요? 이 화려한 발표의 이면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까? 혹시 실적에 문제가 있었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화려한 인수 발표에 빛에 가려진 그림자가 바로 같은 날 발표된 3분기 실적에 숨어 있었죠. 몇 가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착시 효과요? 네. 첫 번째는 흑자 전환의 함정입니다. 3분기 실적만 보면 순이익 25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어요. 이것만 보면 드디어 이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했구나 싶죠.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건 엄청난 후재 아닌가요? 하지만 그 내막을 뜯어보면 영업을 잘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실제 이유는 파생상품 공정가치 변동이라는
회계상의 이익 2,600만 달러가 잡혔기 때문이에요. 파생상품 공정가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핵셈 사업으로 돈을 번 게 아니고요. 회사가 과거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같은 금융상품의 가치가 회계장부상 올랐다고 평가된 거를 이익으로 잡은 겁니다. 이건 실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닌 그냥 장부상의 이익이죠. 다행히 CFO인 션 리코도 이 사실을 실적 발표 때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잡음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즉 조정 EBITDA를 봐야 하는데 이게 여전히 마이너스 9,400만 달러 적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사는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본업, 매출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게 두 번째 문제이자 핵심 리스크입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2%나 감소했습니다. 20% 감소요? 아니, 에스크세이즈는 6배 폭풍 성장을 하는데 정작 빅베어의 기존 사업은 역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감소 원인이 더 심각합니다. 가장 큰 단일 고객인 미 육군, US 아미의 특정 프로그램, GFAMI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의 활동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회사의 핵심 수익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정 고객,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집중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죠. 만약 앞으로 미 국방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 사업이 축소되기라도 하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은 못 벌었는데 씀씀이는 더 커졌다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매출은 20% 줄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SG&A라고 하죠. 이게 전년 대비 44.6%나 급증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쉽게 말해 직원 월급, 마케팅 비용, 사무실 임대료 같은 고정비인데 버는 돈은 줄었는데 씀씀이는 훨씬 커진 거죠. 이건 기업의 비용 통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들어볼수록 희망편 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런데 이런 최근의 실적 부진이 전부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회사에 발목을 잡는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2025년 8월 이 회사는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집단 소송이요? 내용은 뭐였습니까? 핵심은 회사가 내부 통제와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026년 만기가 돌아오는 전환사채의 회계 처리 오류였어요. 아까 그 흑자 전환에 착시를 만들었던 그 금융상품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 상품인데요. 회사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면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바꿔주는 주식수가 달라진다는 옵션에 붙였습니다. 미국 회계 기준 개폐에 따르면 이렇게 조건이 변하는 복잡한 상품은 파생상품으로 따로 분류해서 매 분기마다 시장 가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빅베어는 이걸 누락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소송 자료에 포함된 전 직원들의 증언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직원은 당시 회계팀을 dumpster fire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쓰레기 소각장이요? 세상에 자기 회사 회계팀을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이건 그냥 일이 많아서 힘들다 수준의 불만이 아닌데요. 그렇죠. 또 다른 직원은 쉿쇼, 즉 완전 엉망진창이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증언을 종합하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잦은 이직, 경험 없는 직원들로 인해서 회계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결국 회사는 2025년 3월에 2022년 재무제표까지 소급해서 수정, 즉 다시 작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와, 하지만 그건 과거의 문제 아닌가요? 회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했고 CFO도 투명하게 밝혔다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제는 제대로 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이 주식을 보는 강세론자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과거를 딛고 새 출발한다는 거죠.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봅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회계 처리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시스템이 붕괴됐던 회사가 이제 2억 5천만 달러짜리 거대하고 복잡한 기술 기업을 인수해서 성공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실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정리해보면 에스크세이즈라는 최첨단 제트 엔진을 사온 셈인데 이걸 지금
날개에 금이 가고 계기판도 고장났던 이력이 있는 낡은 비행기에 붙이려는 격이군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동체 자체가 그 엄청난 추력을 버텨주지 못하고 공중분해될 위험, 그게 바로 이 딜의 핵심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스크와 보상을 저울질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리스크, 즉 베어 케이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금 말씀하신 에스크세이지 인수 통합 실패 리스크입니다. 기술 기업 M&A의 성공률은 통계적으로 그리 높지 않아요. 핵심 인재들이 떠나거나 우리가 열광했던 그 6배 성장이 둔화되는 순간 2억 5천만 달러는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역시 그 최대 고객 문제겠죠. 네, 미 육군 계약 리스크입니다. 최대 고객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 방향이 바뀌는 건 회사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경쟁 심화 리스크입니다. 이 시장에는 팔란티어, PLTR이라는 800파운드 고릴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를 고단 플랫폼은 이미 정부기관의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죠. 자금력, 정부 네트워크, 기술적 깊이, 모든 면에서 BAI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한 리스크들이네요. 하지만 반대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불 케이스를 한번 보죠. 첫째,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입니다. 현재 매출 대비 기업 가치, EB 레비뉴가 2.2배 수준인데 경쟁사인 팔란티어는 6.5배에 거래됩니다. 만약 인수 통합에 성공하고 턴어라운드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승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성공했을 때의 보상이 매우 크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돌아올 수익도 크죠. 둘째, 돈이 많습니다. 실탄이 충분해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해서 현재 4억 5,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흔들릴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돈으로 인수도 하고 추가적인 투자도 할 여력이 충분하죠. 네, 유동성 위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크세이질의 성장이 증명했듯이 정부의 AI 도입은 이제 막 시작되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낚시터의 물고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실력 있는 강태공이라면 얼마든지 월척을 낚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이 모든 내부적인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풍입니다. 자, 오늘 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베어던 AI는 에스크세이즈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인수하면서 회사의 운명을 건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성공한다면 제2의 팔란티어로 도약할 잠재력을 품고 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미래의 이면에는 쓰레기 소각장이라 불렸던 부실한 재무 기록, 최대 고객에 대한 아슬아슬한 의존도, 그리고 팔란티어라는 강력한 경쟁자라는 무시무시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교과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마치고 나니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지네요. 당신은 찬란한 미래를 가진 문제아에게 기꺼이 베팅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BBAI에 대한 당신의 최종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BBAI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2의 팔란티어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거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